저 아이 셋 오늘 밤 한양으로 넘깁니다. 그 말에 세 자매는 밥그릇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더기 옷에 거짓머슴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 애들 내가 먹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팔려가야 할 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작은 고을 장터에 아이 셋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지석 달째. 세 자매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값이 되어 있었지요. 큰아이는 12, 작은아이는 겨우 6이었습니다. 중개꾼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밤에 정리합니다. 한양 큰 상단에 넘기기로 했으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굶주림에 얼굴이 파리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짓머슴이라 부르는 돌쇠였지요.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누더기 옷에 맨발, 아무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신세였지요. 돌쇠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아비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 시절의 모습 말입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어두워졌습니다. 중개꾼은 아이들을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때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나왔지요. 돌쇠는 그것을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세 자매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큰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집어 동생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중개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뭔데 내 물건을 건드려? 돌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밤에는 못 팝니다. 뭐? 거지 주제에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아이들 값을 물어주겠습니다. 중개꾼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돈이 있어? 당장 꺼져.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개꾼은 돌쇠의 가슴팍을 밀쳤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중개꾼이 욕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아이들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꾼은 이를 갈며 사라졌고 아이들은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지 주제의 인심은 양반이네. 며칠이나 버티겠어. 굶어 죽을 놈이. 아이 장사 방해하면 곤장 맞는다더라.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팔이를 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았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하루 품삯은 겨우 밥 한 끼 값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이 한 명 값도 안 되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한양에서 온 상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옷에 말을 탄 사내들이었지요. 중개꾼이 아이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내일 밤이면 끝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단 주인이 아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지요. 셋, 다 데려간다. 값은 이미 쳤다. 아이들은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칼까지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쥐었지만 그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개꾼의 헛간으로 몰래 다가갔지요. 아이들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밧줄을 풀었습니다. 큰아이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보았지요. 조용히 해라. 따라와.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돌쇠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어두웠지만 돌쇠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서는 못 산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람 눈 없는 데로 간다. 산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아이들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앞장서서 걸었고 아이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랐지요. 산 중턱에 버려진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지요. 하지만 그곳이 오늘 밤 이들이 머물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잔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등에 업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움막 안은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떨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아침에 얻어온 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셋이 나눠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돌쇠는 밥을 아이들에게만 떼어주었습니다. 자신은 한 숟갈도 뜨지 않았지요. 아버지도 드세요. 큰아이가 밥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돌쇠를 아버지라 불렀지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배부르다. 너희가 먹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괜찮다. 어른은 배고픔을 참을 줄 안다. 아이들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돌쇠에게 다가와 몸을 기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돌쇠는 꿈쩍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돌쇠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나타날까, 혹시라도 포졸들이 쫓아올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지요. 동이 틀 때까지 돌쇠는 움막 입구를 지켰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아이들만은 따뜻하게 지켜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짓머슴이 팔려갈 아이들을 숨겼다는 것이었지요. 중개꾼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거짓머슴 돌쇠가 아이 셋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한양 상단과의 약속을 어기게 생겼습니다. 아전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양 상단은 권세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약속을 어기면 자신의 목이 위태로웠습니다. 당장 잡아오너라. 아이들을 찾지 못하면 너희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포졸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개까지 끌고 갔지요. 돌쇠는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움막 깊숙이 숨기고 나뭇가지로 입구를 가렸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아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포졸들을 유인했지요. 포졸들은 돌쇠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숨은 곳과는 점점 멀어졌지요. 새벽녘, 돌쇠는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어디 숨겼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묶었지요. 밧줄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돌쇠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개꾼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사람 장사를 막았습니다. 상단과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누군가 돌쇠에게 돌을 던졌지요. 돌쇠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관아로 끌려간 돌쇠는 취조를 받았습니다. 아전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초리가 등을 내리쳤지만 돌쇠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입을 열지 않는구나. 더 세게 쳐라. 취조가 계속되던 중 돌쇠의 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이었지요. 아전이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고판 장부였지요. 팔린 아이들의 이름과 사간 사람들, 중개한 자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 끝에는 아전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돈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아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 아비가 정리하던 것입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이 고을 관아 종이었습니다. 아이 장부를 정리하다 입 막혀 죽었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은 돌쇠의 아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관아에서 일하던 종이 하나 변사체로 발견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종의 어린 아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내 아비는 그 장부를 내게 남겼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헛소리 말고 당장 아이들 어디 있는지 불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취조 과정을 지켜보던 하급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지요. 아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리는 몰래 장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날 밤 장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친척을 통해 사원부의 장부를 전했지요. 날짜와 이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 장사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자금줄이었고 조정 대신들까지 연결되어 있었지요. 임금이 직접 나섰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관련된 자는 모두 엄벌에 처하라. 암행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마패를 받은 어사는 즉시 말을 타고 고을로 향했지요. 닷새째 되던 날 암행어사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 들어왔지요. 며칠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고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에 아이들이 사라졌고 장부에 적힌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에 관여했었죠. 어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전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아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관아의 모든 이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이 장사는 대역죄다. 한양까지 돈줄이 닿아 있다. 모조리 밝혀낼 것이다. 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지시를 따른 것도 죄다.
너는 벼슬아치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 의무를 저버렸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중개꾼이 제일 먼저 잡혔습니다.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지요. 곤장 20대의 입이 터졌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불었습니다. 한양의 김 대감이 시켰습니다. 아이 하나의 은자 30냥씩 받았습니다. 아정과 짜고 한 일입니다. 관아에서 증서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전은 파직되었고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갔지요. 장터에서 아이들을 사려던 상단 주인도 잡혀갔습니다. 그는 한양의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비호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선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명씩 잡혀가며 더 큰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팔던 자들이 아이보다 먼저 끌려갔지요. 마을에서 돌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중 셋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아이를 팔지는 않았지만 중개를 돕고 대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거짓머슴 돌쇠가 했던 말이 맞았구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했던 말, 이 아이들 팔리면 여기 있는 놈들 중 셋은 같이 죽는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장부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래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양에서만 10명이 넘는 관리와 상인이 잡혀갔고 고을에서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팔려갔던 아이들 중 일부는 찾아서 돌려보냈지요. 임금은 전국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아이는 나라의 미래다. 그 미래를 돈으로 사고 파는 자는 역적과 다름없다. 열흘째 되던 날 돌쇠가 풀려났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세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산에서 아이들을 찾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쇠를 보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지요. 암행어사가 돌쇠 앞에 섰습니다. 내가 돌쇠냐? 그렇습니다. 내 아비의 원수를 갚았구나. 10년을 참고 기다렸다니 대단한 인내심이다.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이 더 이상 팔리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어찌할 생각이냐? 같이 살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집도 없고 밭도 없지 않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어사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에서 땅 한 떼기를 내어주겠다. 그것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어사는 은자 100냥을 내밀었습니다. 장부를 세상에 알린 공로였지요. 돌쇠는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와 세 자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받은 땅은 작았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면 먹고 살만했지요. 돌쇠는 낮에는 품팔이를 다니고 밤에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았습니다. 큰아이는 나무를 주웠고 둘째는 물을 길었으며 막내는 밭에 풀을 뽑았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밭에 심은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가을이 되자 처음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내 식구가 겨울을 날 만큼은 되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아비에게 배운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었지요. 큰아이는 영리해서 금방 그를 깨우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처녀가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마을의 성실한 총각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는 이웃 고을의 장인에게 갔으며 막내는 서당 훈장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거짓모습이 아이들 팔자를 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구나. 돌쇠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도 벼슬을 하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아이 셋은 명절 때마다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도 굶고 계셨는데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비가 아이 장부를 지키다 죽었다. 나는 그걸 보고 자랐다. 그래서 알았다. 아이는 팔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없었다. 하지만 밥 한 그릇은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이면 됐다. 큰딸은 울었습니다. 돌쇠는 여든이 되어서도 밭을 일구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은 굳건했지요. 아이들은 끝까지 돌쇠를 모셨습니다. 돌쇠가 세상을 떠나던 날, 세 딸과 손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때 거짓머슴이라 불렸던 사내의 장례였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절을 올렸지요. 사람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추위를 견뎌주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손을 내밀어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이든 나눴습니다. 그 나눔이 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었지요. 선함은 언제나 씨앗과 같아서 한 알을 뿌리면 100알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쇠는 가진 것 없는 거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고 진정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돌쇠를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